네, 지금 들어온 긴급 속보 있습니다. 김 앵커? 네, 놀라운 뉴스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대형 부동산 사기 사건과도 연루된 한국인 여성 한 명이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체포돼 결국 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혼인까지 빙자했다고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여성이 한국 막걸리 양조장 집안의 며느리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미국으로 얼마 전 도망 온 것이라고 하네요. 정말입니까? 혹시 어느 양조장인지요? 글쎄요. 저는 LX 호텔에 납품하는 술도가밖에 몰라서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신라주조도 위조 CCTV 건으로 세간에 이슈된 적이 있었죠? 어쨌거나 참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속였던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남겨진 이들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소연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구독과 좋아요로 지금 바로 감상해볼까요? 그로부터 한 달 전. 편의점 자동문이 띠링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미수는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그 익숙한 얼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연이었다. 입꼬리를 치켜올린 채 편의점 안을 훑더니 미순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여긴 무슨 일이시죠? 미순의 물음에 소연은 참 볼품없네. 여기가 너랑 천수 씨의 미래니? 미순의 손끝이 떨렸다. 소연은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넌 절대로 천수랑 결혼 못해. 내가 있는 한 절대 안 돼. 그럴 권한 당신한테 없어요. 이혼? 내가 해줄 줄 알아? 꿈깨. 난 아직 천수의 아내야. 법적 부부. 이에 미수는 맞받아친다. 천수 씨는 마음이 떠났어요. 당신이 아무리 발악해도 그건 되돌릴 수 없어요. 소연은 고개를 젖히고 코웃음을 쳤다. 마음이 뭐가 중요해? 혼인신고서엔 내 이름이 찍혀있어. 그게 현실이지. 어차피 사랑도 아니잖아요. 이런 짓으로는 절대 오래 못 가요. 웃기지 마. 난 사랑보다 확실한 걸 원해. 내가 있는 한 천수는 아무도 갖지 못해. 소연은 말끝을 길게 누리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미수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가다듬었다. 잠시 후 편의점 뒤 휴게실, 미수는 커피포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수를 조용히 맞았다. 오늘 그 여자가 왔었어. 낮에. 계산도 안 하고 말부터 걸더라. 천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뭐라고 했는데? 당신이 내 남편이야. 너한텐 절대 못 줘. 그랬어. 그 말 남기고 그냥 갔어. 천수는 입술을 꾹 눌렀다. 그리고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혼자 일하는 그 공간에 감히 발을 들여? 가족 문제도 참았고 별별 소리 다 참았는데 미수나 미안해. 미수는 담담했지만 그 말투 안에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난 괜찮아. 그보다 천수야, 너가 걱정이야. 천수는 미순의 눈을 마주보았다. 내가 그 여자 정리했어야 했는데 왜 자꾸 널 건드리게 내버려둔 걸까? 그게 왜 네 탓이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 길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말야. 미수는 천천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을 이었다. 이젠 나도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내 공간에 누가 들어와도 내가 먼저 지킬게. 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미순의 손을 쥐었다.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에 천천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녀는 천수의 여자였고 이제는 함께 싸워줄 가족이었다. 미순의 따뜻한 손을 천수가 조용히 놓으려던 순간 천수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발신자는 소연. 천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지? 할 말 있어. 잠깐이면 돼. 무슨 할 말이 남았는데? 커피숍이야. 천수 씨 편한 대로 가. 기다릴게. 통화를 끊은 뒤 천수는 미순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포트를 닫고 있었다. 잠시 다녀올게. 그래. 가.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미순아. 걱정하지 마. 난 네 편이야. 언제든 도울 일 있으면 도울게. 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 문을 나섰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운 골목. 천수는 곧장 약속된 카페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천수가 들어서자
소연은 고개를 들며 기분 나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늦었네. 바빴어? 뭐 바람 피우느라 바쁘긴 하겠네. 천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맞은편에 앉았다. 대답 없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법적인 아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대놓고 딴 여자랑 지내는 게 왜 이렇게 당당해? 영주가 보면 뭐라 그럴까? 당신 정말 부끄럽지도 않아? 천수는 고개를 돌렸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듣기만 했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서서히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다. 소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목소리를 낮췄다. 어떻게 그런 애랑 살아? 편의점? 그딴 데서 일하는 여자가 당신 곁에 있다는 게 참 어이없더라. 잠시 눈치를 보던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안 되겠어. 아무래도 불안해서. 당신하고 나 다시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천수의 눈썹이 꿈틀 움직였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닫았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겠어. 그래야 당신도 딴 생각 못하지. 나 아직 당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준비해놔. 집 치울 시간 줄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는 뻔뻔하게 천수를 마주봤다. 그 말 끝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소연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천수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커피잔을 돌리기만 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천수의 입에서 피식하며 얇은 웃음이 터졌다. 웃겨?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웃겨? 당신이 뭐 잘했다고 웃어? 내 앞에서. 천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오래 참아왔던 속내를 천천히 꺼냈다. 소연아, 네 인생 진짜 시궁창이구나. 소연의 눈동자가 번쩍 흔들렸다. 저 점자는 천수의 입에서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시궁창이라고 했어. 천수는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다. 이제는 웃지도 않았다. 그래, 그동안 네가 외국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한 거 네 인생이 불쌍해서 그랬어. 위자료 줄 때도 그랬지. 그냥 끝내주고 싶었어. 그리고 그때 내 인생도 너만큼 불쌍했거든.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천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도 한때는 너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 옆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사람처럼 살고 있었는데 넌 여기 와서 또 구질구질하게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이 감히 어떻게. 그래, 감히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망가진 네 꼴을 보니까 참 안 됐다 싶어서. 돈 몇 푼 받아보려고 갓장게 구는 네 모습이 한심해 보여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소연은 허리를 앞으로 바짝 숙이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말 다 했어? 천수는 고개를 젖히며 한숨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지금부터 제대로 말하려고. 천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우리 지금 진행하는 이혼 조정 있지? 그거 이혼 소송하고 민사로 돌릴 거야. 소연은 눈을 찡그렸다. 천수는 커피잔을 밀어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조정으로 끝내고 싶었어. 어쨌든 네 잘못도 크지만 나도 이 결혼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은 있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원만하게 끝내보려고 했던 거야. 하! 뭐래니? 지금 와서 무슨 정의로운 척이야. 천수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웃었다. 근데 너 오늘 여기서 한 집 봐. 생떼 부리듯이 들이대는 모습. 또 미순한테까지 찾아가. 이젠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 너한테 배려할 이유? 하나도 없어. 소연의 입술이 비틀리며 올라갔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천수는 그녀의 말에 웃음을 멈추고 눈을 마주 봤다. 아니, 안 가만히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지. 그래서 더 준비했어. 나한테 바람이라고? 미국에서 바람 피고 애인한테 투자까지 맡겼다가 싹 뜯긴 게 너잖아. 그건 상황이. 변명하지 마. 증거는 차고 넘쳐. 메일, 계좌, 심지어 사진까지. 그동안 착실히 다 모아놨거든. 법원에 가서 하나씩 보여주면 돼. 난 네가 불쌍해서 그냥 참고 위자료도 넘겨줬던 건데 그 돈도 이젠 다 돌려받을 거야. 반환 청구는 이미 검토했고 변호사도 오면서 선임했어.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 소연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천수를 노려봤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천수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이게 네가 원한 방식이잖아. 소연은 더는 말이 안 나오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씩씩대기 시작했다. 입술을 앙다물고 커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시선으로 천수를 노려봤다. 그 순간이었다. 커피숍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낯익은 실루엣이 햇살을 등지고 들어왔다. 미순이었다. 오늘 유독 살짝 핀 곡선의 인매가 오늘따라 더 단정하고 곱다. 미수는 안으로 들어서며 소연의 격앙된 얼굴을 바라봤다. 그러곤 조용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말보다 강한 메시지였다. 네가 이 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했든 이 사람은 지금 나랑 함께 가. 천수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순에게 다가갔다. 미순아 왔어? 응, 늦지 않았지? 소연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지금 쇼하자는 거야. 이 여자까지 데려와서 나 망신 주려는 거야. 천수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 말에 딱 하나만 대답했다. 넌 스스로의 입으로 충분히 망신당했어. 더 보탤 것도 없어. 소연은 이를 꽉 깨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미순을 향해 번졌다. 그러나 미순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웃으며 천수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천수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다가 소연을 향해 마지막 말을 꺼냈다. 내가 너한테 줬던 위자료 꽤 컸잖아. 그거 잘 준비해둬야 할 거야.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그는 고개를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한마디 더 덧붙였다. 아니면 뭐 네가 잘하는 사기라도 쳐서 마련해오던지. 소연은 들고 있던 머그잔을 움켜쥐고 악물듯 천수를 노려봤다. 그렇게 미순과 천수는 함께 문을 나섰다. 햇살이 드리운 오후 거리, 두 사람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졌다. 커피숍 안엔 이제 차가운 커피와 꺾인 소연의 숨소리만 남아있었다. 그렇게 소연은 사랑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고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녀의 이름 석자를 지은 뉴스 속 한 줄뿐이었죠.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